쌈짓돈 논란을 빚은 국회 특활비를 여야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영수증 처리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입장을 선회한 건데요.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올해 이제 특활비 규모만 해도 60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네. 국민들은 특활비가 완전히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않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 62억 원이에요. 정확히 올해 특활비가 62억 원인데 그게 세 가지 큰 분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하나는 네. 뭐냐면 국회 원내 교섭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지원하는 특활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장단이 쓰는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 상임위원회에 지원하는 특활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원내 교섭단체에 지원했던 특활비만 없애겠다고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62억 원 중에 15억 원 정도만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지 지금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국회의장단에서 쓰는 특활비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안 했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16일 날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시면 이거 전체가 없어진 걸로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62억 중에 15억, 4분의 1 정도만 지금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지금 언론에는 잘못 알려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가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분명히 국민들이 되게 잘못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왜 결론을 이런 식으로 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영수증만 내겠다 이제는 특활비를 네. 뭐 지금 영수증 없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러면 쓰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여론이 워낙 막 문매를 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특활비 가지고 돈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것에 불만이 많고 국민의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했던 방안이 결국 뭐냐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것도 제1여당과 제1야당이 둘이 합해서 내놓은 내용이 결국은 그중에 일부인 15억만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꼼수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국민들 볼 때는 이건 또 다른 꼼수다. 국민들 네. 속이는 거지 이게. 말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실제적으로는 폐지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일단 올해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 이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62억을 15억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네. 이걸 돈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저는 쓴 거는 그렇고 네. 남아있는 돈도 반납하지 않고 이걸 업무 추진비로 네. 바꿔서 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원내 교섭단체,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업무 추진비로 받는 돈이 2억 정도 돼요. 그 2억에다 플러스해서 지금 15억도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넘겨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업무 추진비도 문제는 뭐냐면 영수증은 처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그 영수증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없죠. 그러니까요. 국회 안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수증 첨부해서 자기들끼리 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업무 추진비가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꼼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 15억도 결국 62억 원이 이미 배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다시 반납하지 않고 국고에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나. 그것이 결국 업무 추진비로 이 돈을 이용해서 바꿔서 이제 항목을 바꾸는 거죠. 결국 특활비에서 업무 추진비로.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특활비는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예. 이 62억 원 중에서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 일단 특활비는 폐지하겠다. 그러면 예. 이제 뭐 내년에는 예산이 여기 쪽으로는 이제 할당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특활비는 네. 안 나오죠. 근데 저는 아까도 문제를 네. 제기했지만 특활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또 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산을 실제 심사하고 처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전에 받았던 돈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예 62억 원을 빼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 내년에도 이 총액으로 보면 국회에 들어오는 돈이 똑같다고 하면 특활비라는 이름만 없어졌지 그 돈이 또 다른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특활비를 없앴다고 하는 국회 그
뭐랄까요, 언론 플레이나 아니면 발표가 네. 과연 믿을 만한 발표냐 하는 부분에 분노가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꼼수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당초에 바른미래당 그리고 예. 뭐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기서는 뭐 일찍이 어떤 형태의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그랬었죠. 당론을 정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다른 당에서는 공감을 크게 얻지 못한 건가 된 왜냐하면 건가요? 이렇게 발표한 정당들이 소수 정당이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가장 큰 두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사실 소수 정당이 아무리 소리를 친들 네. 국회에 그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하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아예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최대 정당인 두 여야, 최대 정당 두 당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그 불만을 받아들여서 했던 게 결국 원내 교섭단체에만 가져다주는 15억만 폐지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요. 결국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정말 제가 진심을 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네. 국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대 양당 두 당이 뭐 모범을 지금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행태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더 여론을 좀 더 세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 국회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여론이 들끓어서 뭔가 비등해지면 네. 불만이 비등해지면 그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 자기 스스로는 변화를 안 해요, 국회가. 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돼요. 네. 지금 국회 특활비가 언론에는 그렇게 발표되고 있고 국회는 뭐 그걸 정말 헌정사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똑바로 아셔야 되고요. 아직도 많은 돈이 특활비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특활비가 제대로 다 폐지될 때까지 눈을 정말 부릅뜨고서 우리 국민이 감시를 해야 되고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 돈이 정말 다 없어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함께 관찰을 해야 국회가 정말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특활비를 완전히 없앴는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그냥 눈 감고 아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그러면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국민의 여론 때문에 한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정말 진심이라고 하면 이 62억 전체를 국고에 그랬어야죠. 반납하겠다고 발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쓴 건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62억에 책정돼 있는 특활비 중에 남아있는 금액은 모두 다 국고로 반납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야 그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국고로 반납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업무 추진부로 슬쩍 바꿔가지고 쓰려고 하는 네.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영수증 처리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어떻게 썼는지를 발표해야 돼요. 지금 그거 공개 내역 안 하잖아요. 공개.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있고. 네. 국민 세금 들여서 지금 참여연대가 그거 공개하라고 소송 냈는데 그거 소송을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 써가면서 국회가 또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뭐 교수님 말씀을 듣자 하니 예. 아무리 지금 뭐 62억 원 중에서 뭐 10억 원 상당의 특활비가 폐지가 된다고 한들 이게 뭐 업무 추진비 형식으로 또 얼마든지 또 전용될 수 예산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봐요. 된다면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네. 그리고 영수증만 만들어 놓는다는 건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수증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시민사회단체든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썼는지를 영수증을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쓸 거 아니에요. 어디가 이상한 데가 쓰거나 뭐 그렇게 자기 쌈짓돈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업무 추진비로 옮겨서 영수증만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밖에 안 된다. 국회가 네. 신뢰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결단을 해야 되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모든 특활비를 국고에 반납하고 내년에는 아예 62억을 빼서 전체 총액에서 62억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활비 폐지로 업무 추진비를 눌릴 거면 지금껏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 뭐 예.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 그렇죠. 이를 두고도 뭐 정보 공개 청구 소송도 이루어졌는데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앞으로 공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요. 정부 공개 청구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국회가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항소를 했어요, 국회가. 네.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거기 또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재판 비용도 세금이잖아요, 또 국회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거 알고 싶다고 공개하라고 하는데 국회가 뭐가 무서워서 공개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국회가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데 또 소송에서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걸 항소해서 다시 세금을 가지고 또 재판을 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볼 때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행동이 들고 또 이정미 대표 얘기했듯이 특활비 폐지로 업무 추진비를 늘리려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특활비를 사용하는 걸 보니까 업무 추진비로 옮겨서라도 이 돈이 필요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영수증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국민들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하지 않고 또 슬쩍 업무 추진비로 항목만 바꿔가지고 남은 돈을 쓰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제 국회 특활비 관련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국회의원 출장, 외유성 출장 문제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신 어떻게 보면 뭐 피감기관의 책임을 미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금융감독위원장이었나요? 그분 김기식 내정됐다가 낙마했잖아요. 네. 그게 피감기관으로 돈 받아서 갔다 그렇게 질타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한 거는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명단 다 받았거든요, 국회의장이. 근데 국회의장이 그거 안 내놓고 있어요. 네.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누가 그러면 어떤 돈을 받아가지고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출장을 갔는지 그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의원은 공직자고 세금을 가지고 출장을 다니고 또는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출장을 다닌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갔는지 어느 정도 많은 돈을 썼는지 국민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국회가 그걸 받아놓고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발표를 안 하면서 하는 이유가 이게 발표됐을 때 파장이 클 수 있고 뭐 전직 의원이든 현직 의원이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그걸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국회가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의원 감싸기에만 더 몰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국회가 정말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라면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빨리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떳떳한 이유로 출장을 가고 뭐 떳떳한 이유로 특활비를 사용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요즘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태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